문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조선, 그리고 무려 53년을 집권한 임금 영조. 임금의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까지 세세히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의 식성에 대해 평소 먹는 음식의 양이 적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그가 매료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고추장이었다. 옛날에 아버님께 수라를 올릴 때 반드시 짜고 매운 것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나도 천초 같은 매운 것과 고추장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던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 역시 매운 것을 먹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매운맛을 좋아했고, 19세기 청나라의 최고 권력자 서태후는 매운맛과 한약 재료로 팔팔 끓인 사천 제일의 명물 허거를 좋아해 꼭 잔치상에 준비하게 했다. 특히 세계에서도 유난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1인당 5kg가량의 고추를 소비하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매운맛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운맛을 좋아한다. 사계절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운맛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는 왜 이토록 매운맛에 열광하는 것일까? 서울시 신길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경고 문구가 눈에 띄는 이곳은 맵기로 소문난 음식점 중 하나다.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짬뽕.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운맛을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얼굴 가득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매운맛에 푹 빠져있다. 심지어 입술까지 퉁퉁 붓는 것은 물론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들리는 기침 소리는 당연한 일쯤으로 여겨지는 이곳. 결코 많아 보이지 않는 양임에도 국물까지 모두 비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실제로 반도 먹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매운 걸까? 분명히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안 맵다고 했거든요. 적당히 맵다고. 네, 적당히 맵다고 했는데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매워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매워요. 가게 간판은 물론 내부에 걸린 이 경고문과 손님들이 남기고 간 후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필독사항이다. 흔히 짬뽕하면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지만 이곳 짬뽕 국물을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매운맛 정도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인데 많은 이들의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드는 매운맛, 그 정체는 무엇일까? 그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다. 미리 준비한 육수에 보기만 해도 매운맛이 느껴지는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주고 여기에 각종 야채를 넣고 다시 한번 팔팔 끓여주는데 그 강렬한 매운맛이 코끝을 찌르자 짬뽕을 만들던 사장님 역시 이내 재채기를 하고야 만다. 예, 저는 가장 힘들 때가 이때입니다. 저는 매운 걸 전혀 못 먹거든요. 이때는 나에게 가장 16년 장사한 것보다 이 만들 때 가장 힘들어요. 한번 끓고 나면 짬뽕에 빠질 수 없는 각종 해산물을 넣어준다. 여기에 맛있게 매운맛을 내기 위한 특별한 비법의 소스가 첨가된다. 붉은 빛깔의 이 소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수입해서 쓰는 인도산 부투졸리키아 천연 100%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청양고추로 따지면 한 150배 정도? 이게 들어가면 이제 미치도록 매운데 또 젓가락이 가는 그런 짬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눈물 콧물 쏙 빼는 매운맛의 비밀이었던 것.
청양고추보다 무려 150배나 강한 매운맛을 자랑한다는 이 소스는 100% 인도산 고추씨에서 추출한 농축액. 이 소스를 첨가한 다음 진하게 우려내면 비로소 활활 타오르는 매운맛의 강자, 이 집만 짬뽕이 완성된다. 하루 평균 300인분의 짬뽕을 만들어낸다는 이곳. 눈물 쏙 빼놓는 화끈한 매운맛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가기 시작했고, 전국의 매운맛을 즐기는 매니아라면 반드시 들린다는 단골집이 되었다고 한다. 짬뽕 한 그릇을 다 먹기 위해서는 절대 국물은 먹지 않고 면만 먹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후기도 상당하다. 그들이 이처럼 매운맛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 같은 거 받았을 때 매운 거 딱 먹고 또 이렇게 풀리는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스트레스 가끔씩 받을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먹고 그런 게 있죠. 막 먹으면서 막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스트레스 풀리는 걸로 생각되고 또 나가도 또 밖에 나가서 아 진짜 맛있게 매운데 또 생각난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자주 찾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나는 맛.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고 한 번 더 찾게 되고 자꾸 이제 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이게 짬 딱 빼고 나면 이제 개운하고 뭐 이런 느낌. 묘한 중독성에 이끌린 듯 사람들의 매운맛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뜨겁고 화끈한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찾는 매운맛. 그 매운맛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일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통증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그 엔돌핀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진통 효과도 있고 지방 산화를 통해서 지방 분해랑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운맛에 대한 사랑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강도의 매운맛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다. 중국 사천 지방의 전골 요리인 허거는 사천고추 화지아오로 만든 고추기름으로 매운맛을 냈고, 세계 3대 수프 중 하나인 태국의 똠양꿍은 새우에 향신료와 소스를 넣고 끓인 것으로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향신료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는 특유의 매콤한 맛과 숯불의 적절한 향이 어우러진 탄두리 치킨이 있다. 그 외에도 필리핀의 가장 대중적인 음식의 하나인 아도보와 인도네시아의 매콤한 볶음밥 나시고랭이 있다. 이처럼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는 고추, 후추, 겨자, 파, 생강 등 적합한 매운맛 성분을 함유하는 향신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추에는 캡사이신, 후추에는 피페린, 마늘에는 알리신 등 매운맛을 내는 성분도 그 효능도 다르다. 매운맛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듯이 후추의 매운맛과 고추의 매운맛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생강의 매운맛은 위장을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파의 매운맛은 호흡기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팥뿌리를 달여서 감기에 사용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런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운맛의 대표적인 것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고추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당시 그의 항해 목적이 향신료를 얻기 위함이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우리의 후추보다 더 좋은 향료라는 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맛을 매료시킨 고추였다. 이로써 당시 값비싼 후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고추의 매혹이 시작된 것이다. 매운 음식이 주재료인 고추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의 유역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페루입니다. 약 2000년 전부터 재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대륙과 함께 후추를 대신할 그런 붉은 매운맛의 향신료를 이 고추로 쓰게 되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로젠 박사는 그 이유를 인간은 불날 것 같은 맛이 혀에 닿는 순간에 일종의 마조히즘의 자기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잉카, 오르메, 토르텍, 아즈텍의 원주민들은 이미 고추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점은 아즈텍 문명에서는 음식 재료가 아닌 고문의 도구로서 고추가 사용된 것인데, 맵고 살을 따갑게 하는 고추의 특징을 이용해 부녀자 체벌 및 침략자들을 고문했다고 하며, 고문서인 멘도사 고사본에서 이러한 고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 퍼진 고추는 각 나라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소스로 발전했는데, 살사, 타바스코, 칠리 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소스가 됐다. 콜럼버스의 발견 후 고추가 유럽으로 건너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불과 400여 년 전 이야기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게는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독한 고추로 독사를 식히려고 가져왔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고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수광의 지붕 유설에서 이게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1613년에 지은 책에 보면은 고추에는 독이 있고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외겨자라고 부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식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김치가 빨갛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김치는 본래 빨갛고 매운 음식이 아니었다. 임진왜란 이전 김치는 배추 등 각종 채소류를 단지 소금에 절인 정도였는데, 임진왜란 이후 고추가 들어오면서 김치에 고춧가루를 넣게 됐고,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빨간 배추김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다고 매운맛이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고추나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매운맛을 가진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산초, 후추, 그리고 역귀, 미나리, 부추, 이렇게 매운맛 성질의 생강 이런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은 고추하고는 좀 다른 어떤 자연스러운 매운맛이에요. 음식에 들어갔을 때 조금 누린내나 비린내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그 기록을 보면 1766년에 나온 증보살림 경제에 만초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추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건 이제 대단한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고추장이 나오면서 우리 음식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고추장이 들어가고 고추가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18세기 중반에 나온 증보살림 경제에는 배추김치를 숭침조라고 하여 오늘날과 같은 빨간 김치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고추가 우리 음식의 양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얼큰하다라는 새로운 맛의 표현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나물, 탕류, 조림할 것 없이 각종 음식의 양념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됐고, 지금은 한국인의 매운맛 그 중심에 바로 고추가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선조들은 매운맛을 어떻게 우려냈을까? 여러 가지 매운맛을 우려내는 방법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붉은 고춧가루를 이렇게 뜨거운 그 식용유에다가 넣어서 잠시 불을 끄고 두면 빨간 고추기름이 우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맵지도 않으면서 음식에 넣었을 때 빛깔도 붉게 해주고 맛도 맵게 해주고 그런 라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양고추가 맵잖아요. 푸른 청양고추. 그것을 이제 썰어서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배를 또 썰어서 같이 넣어가지고 동량의 설탕을 넣어갖고 켜켜이 재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효소 만들듯이. 그래서 어느 기간 두면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우러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즙으로 만들어갖고 두고 음식 만들 때 쓰면 아주 매콤하고 칼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매운맛을 우려냈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고추기름이다. 고추기름에 사용되는 재료는 식용유와 붉은 고춧가루. 먼저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붓고 여기에 준비한 고춧가루를 넣어 잘 저어준다. 그런 다음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 담아주면 매콤한 맛을 더해주는 고추기름이 완성된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바로 효소다. 깨끗이 씻은 청양고추를 어슷썰기로 가늘게 잘라준다. 그리고 배를 함께 잘라 넣어주는데 이때 배는 씨와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제 주 재료인 청양고추, 배와 같은 양의 황색 설탕을 준비한다. 준비한 황색 설탕 중 절반은 청양고추, 배와 함께 섞어준다. 미리 씻어 잘 건조한 병에 남겨두었던 황색 설탕을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청양고추, 배에 설탕을 섞은 주 재료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주듯 담아준 후 숙성시키면 효소가 완성된다. 이렇듯 과거 조미료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매운맛을 내는 최고의 양념으로 고추기름과 효소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특히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됐던 효소는 주로 마늘과 생강, 붉은 고추, 파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청양고추를 이용해 효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부터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고추의 매운맛이 아니라 고추가 갖고 있는 붉은색을 음식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김치랄지 또는 고추장에 그런 붉은색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 붉은색을 이용하는 대신에 맛은 매운맛을 많이 없애는 형태로 고추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또는 80년대에 경제개발 시기가 오면서 사람들이 매운맛에 대한 요구도가 올라가게 됐고 그 매운맛에 의한 요구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우리나라가 만들게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IMF 이후로 그 청양고추에 대한 라이센스가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청양고추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라이센스 비용을 오히려 외부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양고추는 강렬한 매운맛에 이어 뒤에 받는 약간의 단맛이 입맛을 돋우어 매운맛을 즐기는 한국인에게 더없이 훌륭한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청양고추는 고추 육종가인 유일웅 씨가 제주산 고추와 태국산 고추를 교배해 얻은 품종으로 청양고추의 최대 생산지는 경남 밀양이다. 하지만 IMF 이후 청양고추에 대한 권리는 미국의 한 회사로 넘어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양고추를 소비할수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조금 씁쓸한 현실이다. 입안을 자극했을 때 느끼는 알랄한 맛을 뜻하는 매운맛. 매운맛은 단맛과 신맛, 짠맛, 쓴맛처럼 혀로 느끼는 미각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점막을 자극할 때 느끼는 아픈 감각, 타는 듯한 열감과 같은 통각신경이 감지하는 고통의 일부다. 다시 말해 매운맛의 실체는 맛이 아닌 아픔을 느끼는 감각인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미각과 달리 우리 몸은 매운맛을 통각으로 느끼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맛을 느끼는 거는 이제 입속에 있는 미뢰세포가 느끼게 되는데요. 매운맛은 미뢰세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입 전체의 자극에 의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오는 통증, 그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통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매운맛은 뇌에서는 통증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매운맛을 섭취했을 경우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매운맛을 먹기 전후 신체의 변화를 측정, 비교해보기로 했다. 제작진을 투입해 매운 음식을 먹기 전 체온과 혈압을 측정했다. 체온은 36.6도, 혈압은 122에 82가 나왔다. 잠시 후 매운 음식을 먹게 했는데 평소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제작진. 살벌한 청양고추의 매운맛에 비오듯 땀을 흘리며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과연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압과 체온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청양고추를 먹기 전 36.6도였던 체온은 36.1도로 떨어졌고 122에 82였던 혈압은 119에 73으로 낮아졌다. 물론 실험 과정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매운맛을 먹기 전후 확연히 달라진 혈압과 체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감기에는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면 괜찮아진다는 풍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매운맛은 우리 표피의 모세혈관을 활발하게 혈액순환을 하게 해서 특히나 바이러스라든가 약한 균이 들어왔을 때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의학적으로 표사라고 하는데 표사와 같은 경우에는 발한법, 즉 땀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쫓아내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춧가루를 약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계피, 마황과 같은 약재는 매운맛을 통해서 땀을 내게 하고 그 땀을 통해서 그 외사, 표사를 쫓아내는데 고춧가루와 같이 매운맛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사라졌던 입맛도 돌아온다는 매운맛. 먹을수록 눈물, 콧물은 기본, 땀방울은 덤이다.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맛이자 그러면서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 맛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중독성 때문이다. 단맛, 짠맛, 쓴맛은 반복되면 입안의 세포가 지쳐서 식증이 나지만 매운맛은 혀의 촉각으로도 느껴지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자꾸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매운맛처럼 낮은 강도의 통증은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그 맛에 익숙해져 매운맛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 점점 무뎌지기도 한다. 여기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속설 역시 진실. 이유는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인 캡사이신 때문이다. 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캡사이신은 지방을 태우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갈색 지방세포를 활성화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서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것이 사람들이 매운맛의 중독성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법. 매운맛 역시 적당한 섭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매운 음식은 단순히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맵고 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환자들은 특히 그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맛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성의 매운맛.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강력한 성분은 바로 캡사이신이다. 고추를 사용한 요리를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는 성분 중 하나로 특히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돼 있다. 다시 말해 고추의 맵고 뜨거운 맛은 바로 이 캡사이신이라는 화학물질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어떤 모습일까? 직접 실험을 통해 캡사이신을 추출해 보기로 했다. 먼저 캡사이신 추출 실험을 위해서는 강한 매운맛을 내는 붉은 고추와 메탄올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준비한 고추를 잘게 자른 후 메탄올을 섞어 액상을 우려낸다. 이 액상을 농축기에서 약 1시간 정도 돌리고 나면 고추 추출물을 농축한 용액을 얻게 된다. 이제 이 농축한 용액을 분석기에 돌려야 순수 캡사이신 성분이 추출된다. 시간이 지난 후 추출한 캡사이신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모습이다. 바로 이 하얀색 가루가 고추에서 추출한 순수 캡사이신. 네, 이게 바로 정제된 캡사이신 성분입니다. 캡사이신 성분은 무색무취의 하얀색 가루입니다. 냄새를 맡아봐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색깔도 우리가 상상했던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이다. 즉 캡사이신 자체로는 색과 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매운맛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순수 캡사이신은 약 1000만 스코빌 이상. 순수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심할 경우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매운맛 때문에 치안들을 물리치기 위해 캡사이신이 첨가된 분무액이 판매되기도 하고 포유동물을 퇴치하는 수단으로 캡사이신이 응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강력한 매운맛을 가진 캡사이신. 캡사이신으로 이루어진 매운맛을 즐길 때 이 매운맛을 빠르게 중화시켜주는 방법은 없을까? 흔히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즐겨 찾는 물과 우유를 준비하고 캡사이신이 물과 우유에 녹는 정도를 관찰했다. 먼저 순수 캡사이신을 물에 넣어 보았는데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물에 녹지 않고 선명하게 남은 가루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우유는 어떨까? 이번에는 우유에 캡사이신을 넣었더니 물과는 다르게 잘 녹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 이유는 바로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 성분 때문이다. 네, 우유에는 유지방 성분이 5% 들어있는데요. 캡사이신은 지용성 물질이라서 물보다는 기름에 잘 녹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에 있는 유지방 성분이 캡사이신을 잘 씻어내서 매운맛을 잘 못 느끼게 하고요. 우유에는 또한 미네랄 성분도 있는데요. 그 미네랄 성분이 캡사이신 수용체 대신 반응해서 매운맛을 못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캡사이신은 유기물질로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매운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극성인 캡사이신을 혀 점막에 분포되어 있는 캡사이신 분자 수용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우선. 다시 말해 캡사이신이 물보다 기름에 더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밖에 매운맛과 환상의 궁합은 양배추, 연근, 브로콜리 등이 있다. 양배추는 열이 나는 것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고 브로콜리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다. 캡사이신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는 작용이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연근에는 뮤신과 타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분이 위를 보호해 매운 것을 먹을 때 속쓰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실내 포장마차. 이곳에서 자칭 매운 음식 마니아라는 21살의 길태현 씨를 만났다. 저희 닭발 좀 맵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달걀탕이랑 날치알 요거 보내주세요. 태연 씨가 주문한 이곳 닭발은 매운 것으로 소문난 일명 마약 닭발로 불린다. 그 이름만으로도 왠지 지레 겁부터 먹게 되는데 마약 닭발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깨끗이 손질한 닭발에 각종 야채는 물론 매운맛을 내기 위한 비법의 양념까지 듬뿍 넣어주고 익혀주면 완성되는데 이곳 닭발의 핵심은 바로 불맛이란다. 드디어 태연 씨가 주문한 마약 닭발이 나왔다. 태연 씨뿐 아니라 이곳 단골이라면 자주 찾는다는 메뉴 중 하나. 길태연 씨 역시 얼마 전부터 이곳 마약 닭발 그 매운맛에 빠져 단골이 되었다고 한다.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매운 음식 마니아로 소문이 날 정도. 자, 여기 청양고추 좀 더 썰어서 닭발에 좀 올려주세요. 주문한 음식 그 자체만으로도 매운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여기에 청양고추까지 추가하는 태연 씨. 정작 본인은 태연이 먹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매운맛이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다. 네, 먹을 때 맵긴 한데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자주 찾게 됐습니다. 최고의 매운맛을 자랑한다는 이곳 대표 매운 음식 닭발. 여기에 청양고추까지 듬뿍 뿌려 먹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최근 이렇듯 맵기로 소문난 메뉴 덕에 인근 대학가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 때문에 불황에도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단다. 자주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 되게 맵다고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먹으니까 진짜 맵고 맛있더라고요.
네, 되게 땀이 날 정도로 맵네요. 대학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기 닭발 먹고 스트레스 풀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새 땀을 뻘뻘 흘리며 매운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운맛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스트레스를 푸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은 마성의 매운맛은 때때로 불황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매운 음식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저희 매운 닭발이라든지 뭐 그런 음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저희 전체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셔서 매운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 한번 푸시고 그렇게 많이들 가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매운 음식을 파는 음식점은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한국인의 힘은 매운맛이라는 광고 카피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4년부터 불어닥친 매운맛 열풍은 이제 하나의 음식 소비 코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매운맛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불경기에 강한 맛이 잘 팔린다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겨냥한 유통업계에서는 이른바 자극 마케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운맛이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선호하는 맛이 매운맛이고요. 그 전에 뭐 라면의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맛들이 나왔지만 결국 돌아가는 것은 이제 빨간 이제 매운맛이라는 거에 저희가 좀 주목을 했고, 그리고 좀 불황이라던가 좀 어두운 이런 이제 사회생활에 좀 지친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운맛을 또 찾고 있는 그런 이제 또 그런 소비자들의 마인드도 있고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큰 변화나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매운맛을 선호해왔다. IMF 사태 이후 자극적인 음식이 늘었다는 사실 등을 놓고 보아도 분명 사람들은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매운맛을 찾고 있었다. 실제 한 온라인 검색 사이트에서 스트레스와 매운이라는 단어의 관심도를 비교해 본 결과 그래프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소비 패턴에 맞춰 최근엔 매운맛을 강조한 제품군 역시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아이스크림에서부터 햄버거, 초콜릿, 과자 등에 이르기까지 매운맛을 강조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고기 요리는 물론 면 요리, 볶음밥, 과자 등 다양한 식품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매운맛은 일명 불맛으로 통한다. TV 프로그램에 불맛을 가미한 요리가 등장하고 인터넷에는 불맛 내는 법을 묻는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마케팅 차원에서 식품업계가 만들어낸 유행성 신조어 불맛은 그야말로 매운맛 전성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작년에는 이제 그 허니로 대표되는 이제 단맛이 주로 이제 그 제품의 트렌드를 차지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반대급부로 매운맛으로 다시 이제 기본으로 회귀를 해서 매운맛 제품들이 많이 뭐 라면이나 스낵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매운맛에 좀 다시 회귀해서 그런 제품들이 좀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제과업체에서도 얼마 전 매운맛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했다. 기존 스낵에 어우러진 이 매운맛은 짬뽕에서 착안했는데 이에 불짬뽕 시즈닝을 첨가해 매운맛을 더했다. 한여름 뜨거운 열기처럼 점점 더 달아오르는 식품업계의 불맛 전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기존 메뉴에 더욱 맵고 자극적인 맛을 첨가한 신메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운맛을 대변하는 식품업계에 번진 이 불맛 트렌드는 얼마나 지속될까? 제 생각에는 매운맛은 유행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그 큰 어떤 뭐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그
매운맛의 그 매출이 이제 높낮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매운맛을 선호를 하고 그랬을 때 그 매운맛이 뭐 불짬뽕으로 구현이 되든 뭐 어떤 다른 또 매운 또 음식으로 구현되든 계속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나올 것이고 소비자들은 선호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고추장. 다양한 메뉴에 쓰이다 보니 기본 양념인 고추장 판매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동안 무심코 구매했던 이 고추장.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 매운맛, 매운맛 등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추장의 등급 표시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제품의 매운맛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해서 고추장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각 구분의 근거는 매운맛의 주 성분인 캡사이신과 디하이드로캡사이신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물질의 그 함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고추장의 매운맛을 5단계로 등급화해 표기하고 있는데 이 등급 표시는 14개의 KS 규격 인증 고추장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추장의 매운맛은 순한 맛에서부터 매우 매운맛까지 5단계로 나눠지는데 매운맛을 나타내는 단위는 GHU를 사용하고 있으며 간결하고 인식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표기돼 있다. 고추장의 매운맛 정도를 표시하는 고추장 매운맛 등급 표시는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의 함량에 따르면서 사람이 맵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반응 시험 결과를 반영했다. 이로써 그동안 다양한 제품, 다양한 강도의 매운맛을 지닌 고추장 제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운맛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예, 우선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한류 대표적인 수출 상품입니다. 그 고추장의 제품을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고 국외 소비자들도 그 매운맛 정도에 대한 개인적 취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 각각의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으로 직접 매운맛 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고추장에 들어있는 캡사이신과 디하이드로캡사이신을 추출해 매운맛 정도를 분석하는 실험. 먼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료의 무게는 0.2에서 0.3g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메탄올 15ml를 첨가한다. 90도씨에서 1시간가량 가열 후 곧바로 냉각을 시킨다. 이후 25ml 정용 플라스크에 옮겨 추출된 용매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게 된다. 과연 제작진이 가져온 고추장은 어떤 등급에 해당할까? 이 제품이 지금 3단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추장 제품 중 그 제품 하나를 선별하여서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기준으로 잡고 있는 제품 시료 채취량 중 0.2에서 0.3g을 채취하여서 전처리를 통한 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결과는 52.91 GH 값이 나왔고요. 그 결과 저희의 기준에 지금 보통 매운맛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운맛 등급 분석이 가능한 것은 고추장 이외에도 고춧가루, 김치류를 포함해 3가지 시료로 등급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고추장의 매운맛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고추장과 고춧가루, 김치류에 대한 매운맛 정도를 소비자들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매운맛에 대한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그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매운맛 성분 자체가 항암적 특성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매운맛에 대한 다양한 기능이 연구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운맛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계속되고 소비자가 그 매운맛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의 기여도에 맞게 소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매운맛을 특성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등급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의 필요성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운맛. 매운맛도 이제 맛이 아닌 눈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지나친 섭취는 각종 부작용을 안겨주지만 자신에게 맞는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쉼표 없이 하루하루를 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맛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현대와 같이 과잉의 시대, 무엇이든지 많이 먹어서 문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문제고 정보도 너무 많아서 문제인 이런 시대에는 매운맛이 매우 중요한 힐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는 지금 매운맛 전성시대다. 틀에 박힌 일상 속 나아질 기미 없는 스트레스 더미에서 가장 손이 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음식이다. 이런 이유에서 매운맛은 가장 쉬운 해소구였고 답답한 속을 화끈하게 뚫어주는 힐링을 위한 수단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매운맛에 열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얼굴이 있듯 과유불급, 매운맛에도 해당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